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피스텔에 조금이나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다 라고 했던 시절이 불과 2년 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처참하게 그 가격대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특히 직주 근접이 아닌 지역에서는 반값에 나와도 오피스텔이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도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이 가장 크게 화랑기를 누렸던 때가 2019년 후반부터 21년까지입니다. 아파트 규제로 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야, 이거 정말 큰 수익을 준다 라고 하면서 막 몰리면서 광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오피스텔만 지으면 실패하지 않는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오피스텔을 지었고 지금도 오피스텔을 계속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거래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하이엔드라고 해서 초고가의 오피스텔을 지금도 짓고 있고, 또 어떤 땅은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채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아주 수두룩하죠. 강남권에 한때 대유행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만족도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도 많죠. 월세 많이 받는다고 이거 분양받았다가 정말 눈물 흘리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강남권도 이런데 경기 수도권은 또 어떨까요? 일산 쪽을 가봤더니 오피스텔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매물로 나와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격의 추이를 보면 정말 광풍이 불 때 그때 막 따라서 샀던 그 뇌동매매 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일산 쪽에 보면 더샵 그라비스타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가 9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5억 6천에 거래가 되죠. 3억 정도가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자, 킨텍스, 이 지역에 또 있죠. 꿈에 그린 오피스텔 가볼까요? 역시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0억에 거래되던 것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 넘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힐스테이트 일산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을 보니까 역시 전용 84제곱미터인데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6억 7,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30%는 하락 거래가 되고 있죠. 사실 일산의 경우는요, 일자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일자리가. 그래서 베드타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고양시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어렵고 주거용 부동산은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GTX A 노선이 조기 개통하기 때문에 일산의 아파트 분야는 뭐 기대가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거래가, 매매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산의 오피스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보다 비싼 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산과 서울 사이에 창릉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서울과 이왕이면 더 가까운 창릉 신도시에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일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자, 어차피 베드타운인데 이왕이면 한 발이라도 서울과 가까운 곳이 좀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21년에는 2,000건이 조금 넘었고요. 2년 뒤 23년에는 900건에 그쳤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21년 최고가로 막 부동산 가격이 찍을 때 아파트를 못 사면 오피스텔이라도 사자 하는 심리들이 몰려서 거래가 많이 됐었죠. 또 최고가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산 수요가 2,000건이 넘었는데 23년, 2년 뒤에는 900건이라는 것은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오호, 이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면서 손절하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손절해서 이분들 뭘 사냐면 또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힘들어지니까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이 완화한 내용을 좀 보면요, 참 제가 볼 땐 답답합니다. 2년 이내에 준공되는, 그러니까 신규로 공급이 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구입을 해도 취득세나 양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요? 오히려 새로 분양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니까 또다시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빨리 사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추겨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또 분양도 안 되는 이유는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대출 금리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이라는 것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죠. 보통 분양을 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매매하면 이 가격 차이로 좀 이익을 봤다 할 수 있는데,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이 먹을 그 이익치마저 시행사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적어도 한 10년치는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너무 고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게 많습니다. 지금 깡통 전세가 사실 오피스텔 쪽에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깡통 전세가 염려되는 곳이 꽤 있는데, 그래서 깡통 전세가 될까봐 전세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분양 수요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는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그 평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과 평수를 계산해서 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10평짜리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한 3억인데 이걸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보다 하이엔드다라고 해서 뭐 15평짜리를 15억, 25억에 분양하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것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남에 요즘 분양하는 것을 보면요, 60제곱미터 정도 되면 한 18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20억, 25억, 심지어는 30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런 걸 주택수에서 빼주면서 막 사라고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의견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올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싸게 분양하는 시행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시행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이 비싸서 할 수 없이 분양가를 높게 잡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땅을 아주 비싸게 샀습니다. 일부러. 심지어 1억 정도 하는 땅이었는데 다른 시행사가 이 땅을 살까봐 한 3억 정도 아주 세게 불러놓고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땅값 비싸다는 핑계를 대면 안 되죠. 물론 뭐 시장 경제라는 게 서로의 경쟁으로 뭔가를 하지만, 제가 아는 강남 땅의 경우는요, 분명히 몇 개월 전에 평당 한 1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바로 옆에 땅이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서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펜스를 쳐놨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판교의 경우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2억에서 14억 정도 합니다. 이걸 주택수에서 빼주면 도대체 주택의 기준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수익형 부동산에는 투기가 없을 수가 없죠. 수익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이 많이 난다 싶으면 투자자가 몰리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익이 나는 곳에 돈이 몰리는 법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피스텔의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격도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오피스텔의 월세도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이 앞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좀 늘고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오피스텔 주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올라간다고 여기에 투기를 했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고 많이 하락된 가격에 지금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구독자분들 부자 되시고요, 영상을 보시고도 구독 버튼을 끝끝내 안 누르고 그냥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